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까지 마쳤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항복이라는 비판에 반발하며 곧 합의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합의문을 꼭 공개하겠다,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받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했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내죠. 일단 뭐 언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14개의 항목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이란에 항복했고 이러려면 전쟁 뭐하러 했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 나쁘지 않은데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내용 좀 보자. 우리도 전쟁 당사자니까 절대 공개 못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4일 날 온라인 서명식은 했지만 19일 날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식이 있을 예정인데 예.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이 휴전 흐름을 깰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 강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워드 바이 워드 한자씩 다 읽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아마 19일 날까지는 전문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양해각서 초안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 서로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가지려 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거다. 또 한 번 또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14일 이제 그 전자 서명을 뭐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14일 이후에 이란 측과 미국 측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강조하는 바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핵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와 동결자산 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양측에서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를 이제 최종 이제 합의안이 이제 서명이 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측에서 말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좀 계속 상이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은 보상에 대해 지금 방점을 찍고 있다라 말씀하셨는데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미국이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당근책을 꺼내든 걸까요? 예, 이번 협상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란과 그 미국 간의 협상이 이번에 이제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 4월에도 5차례가 있었고요. 올해 2월에도 이제 3차례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또 미국 측과 이스라엘 측에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한 100일 정도의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전쟁이라는 좀 뭐 이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요. 네. 결국에 이 과정 속에서 이란이 내려놔야 될 카드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핵, 그다음에 동맹국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호르무즈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줘야 될 것이 제재 해제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4가지의 카드를 내려놔야 되는 거고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밖에는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계속 이 단계별로 협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내려놔야 될 카드가 훨씬 더 많았던 거고 미국 측은 어떤 걸 주더라도 결국에는 제재 해제로서만 답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 측에서는 이런 제재 해제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 서명식은 19일. 알프스 휴양지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현재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꺼번에 해외에 있는 것은 국가 매뉴얼에 맞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갈까 안 갈까의 입장은 본인이 가서 득이 되면
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MOU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저 총알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위스 뷰르겐스토크라는 이 휴양지 리조트는 과거부터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던 장소고 또 보안이 아주 좋습니다. 뭐 또 제3자 특히 이 협상에 가장 불만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방해를 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안 한다는 보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스의 휴양지 리조트를 잡았는데 전 세계 이목이 달려 있고 또 그날 아마 전문이 공개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아마 이 세심하게 볼 것입니다. 아, 그런대로 뭐 협상이 나쁘지 않다.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예. 기브 앤 테이크가 그 정도는 됐다. 원래 이 전쟁 출발이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뭐 미국이 그 정도 양보하는 거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여론으로 반전이 이룬다면 트럼프 대통령 가겠죠. 트럼프 대통령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으로 분위기 지금 전환에 반전을 하고 있는데 예. 언론을 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MOU는 말 그대로 이제 후속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이라는 평가가 많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벤스 부통령은 MOU에 따라서 곧 핵 사찰단이 이란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핵 문제 협상은 서명 이후에 시작될 거다. 좀 말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각자의 방점이 다릅니다. 일단은 미국은 뭐 핵 문제 해결인데 2015년에 이란 핵 합의 오바마 대통령이 했죠. 그 협상하는데 1년 9개월이 걸렸거든요. 책으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 부속 합의서도 5개나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60일 동안 얼개를 맞춰서 창문도 집어넣고 세부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양측이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이 테헤란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핵화의 일보를 내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데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뭐 사찰단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란이 시설을 바로 보여주거나 뭐 농축을 완화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매칭, 기브 앤 테이크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따라서 일단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뭐 푸는 거, 또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 배상 기금의 문제. 돈이 철저하게 아마 매칭이 돼서 문제가 이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각국 언론이 내놓고 있는 내용들도 약간 방점이 다른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 오늘 새벽 그 이스라엘 측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13개 조항, 뭐 14개 조항 뭐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주었던 것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아락치 장관이 이제 이란 내부에 있는 하바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특별 대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얼개를 보여주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날 서명이 되고 나서 벤스 부통령이 아주 간략하게 또 입장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같은 날 메흐르 통신, 이란에 있는 메흐르 통신에서 이제 14개를 주고 14개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그 이스라엘 채널 12에서 버랑 라비드라는 기자가 이제 악시오스에서도 기자를 하고 있는 이제 기자인데 그 기자가 이 협상안에 이제 전문을 어느 정도 입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한 12가지 항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채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측의 의견이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오히려 메흐르 통신에서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예. 레바논 관련된 종전도 그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그리고 3,000억 달러에 대한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은 이 부분과 근접한 협상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출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틀밖에는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 내일 모레 이 시간쯤 되면 뭐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정도 되면은 예.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예정인데 동일한 거는 그 아락치 장관도 얘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게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페이지라고 합니다. 근데 한 페이지 반 되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아주 길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가 굉장히 애매하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씩 한 줄 한 줄 다 해석을 하겠다라는 게 아락치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60일 동안 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두고 양측 기싸움이 상당할 텐데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 제한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거냐,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지금 이제 15년이냐 20년이냐. 이제 15년은 2015년 오바마 핵 합의 때 농축 금지 기간이 이제 1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15년보다 길어지면 협상이 그래도 진전됐다. 15년보다 줄어들면 오바마 협상보다 못하잖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20년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란은 이제 이 5년을 더 주면서 많은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는데 아마 초점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440kg에 60%짜리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요거 90%로 끌어올리면 11개의 핵무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1톤의 또 농축 우라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평화 기준인 3.69%까지 낮춰야 됩니다.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절차에서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농축의 희석 문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악마가 수도 없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기나긴 하나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놓고도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다, 면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란 측 얘기는 또 다릅니다. 미국이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60일 동안만 무료 통과고 이후에는 서비스 명목으로 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오는 협의 안에서 나올 거는요. 60일간은 무료인 것은 좀 어느 정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60일 이후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채널에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요. 60일 이후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거버넌스를 이란 그리고 오만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부분은 향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뭐 그 금액에 대한 징수도 있지만요. 이란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행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의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보장책을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요. 이 보장책을 기존에 있었던 JCPOA 당시에는 이 보장책을 국제기구에다가 의뢰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에 탈퇴를 한 이후에 사실은 그런 국제기구 또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다른 이제 P5+1 이런 국가들 자체도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이 보장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구책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결국에는 호르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호르무즈에 대한 뭐 통행권을 징수를 한다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통행권이란 말은 이란 측에서도 지금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주도권, 관리권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야지만 향후에 어떻게 뭐 이런 협상 내용이 파기가 됐을 경우 아니면 어느 한쪽에 의해서 중단되었을 경우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장책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통항 체계가 생길 것이다. 예전에 완전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자, 지금 해협에 깔린 기뢰도 걱정입니다. 아직 24척의 우리 한국 선박이 해협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통항이 시작된다 해도 안전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배부터 먼저 나올 것이냐, 어느 쪽 통로로 나올 것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란이 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 선박이 이제 24명, 선원이 한 137명 지금 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2천여 척의 배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14일 이후에는 하루 14척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측면에서 볼 것은 기뢰도 문제지만 배에 붙은 따개비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가요 한 달 이상 떠 있으면 그 따개비가 팍 물속에 붙습니다.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배가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거든요. 우리는 이제 내일 배가 나와서 빨리 기름값이 안정되고 국제 경제가 안정화되는 걸 기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지금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그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 재건기금이지 곧 전쟁 배상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 재건기금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3천억 달러라는 금액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지난 2월 달에 이제 그 미국과 이란 측에서 이제 오만을 그 당시에는 중재국을 끼고 협상을 했던 당시에 2차 제네바 협상이 끝나고 나왔던 이제 그 협상안에 보도를 보면요. 그 안에도 3천억 달러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재건기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측이 이란에서 어떤 에너지와 광물 관련 그리고 물류와 수송 관련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3천억 달러는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쟁을 이 어쨌든 휴전이 된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배상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아직 이란 측 언론에서는 배상이라는 얘기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측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좀 불편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3천억 달러의 어떤 그 기금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이런 경제적인 제재,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서 만일 그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란에서 한 7년 정도 이 주재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도 이란은 뭐 47년 동안 항상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2010년, 2015년 제20POA가 타결되기 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분야나 뭐 자동차, 그다음 가전제품, 그다음 철강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또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전쟁 간에 그 피해를 좀 받았던 그 이란 남부에 있는 사우스파 그 석유화학 지대가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지대에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처음에 가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뭐 GS, 대림, 현대건설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쨌든 이번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계도, 시설 이런 데 감리에 참여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의 가전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이요 70%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뭐 TV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란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시장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인구가 이제 거의 9천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1억 3천인 이집트 그 이 다음으로가 그 이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9천만의 시장이 또 새롭게 그 기회를 또 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우리 기업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위기가 아닌 그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재건에 참여하는 게 우리 뭐 기업의 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는데 뭐 통행료, 그러니까 호르무즈 통행 수수료나 재건 기금 등 오히려 이중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측이, 그러니까 이란 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란 측에서 만약에 이런 재건 기금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란에서 이런 통행료, 특히나 호르무즈에 대한 어떤 서비스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굉장히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란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 어떤 경제적으로 더욱더 효과가 크느냐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좀 수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G7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짧은 순간 조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서 이 한반도로 오고 싶죠. 서방 G7 선진국 7개국인데 한국은
2년 연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사진 찍는 이제 순간에 한 30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남북 관계 어떠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핵심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하듯이 북한 핵 문제도 좀 풀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란 종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나 X에 올린 게 결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호텔을 거니는 사진을 올렸죠. 아, 관심사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구나라는 것이죠. 아마 저기에 또 굉장히 뭐 기운을 얻어서 이 악몽 같은 호르무즈 해협은 잊어버리고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시 또 노벨 평화상을 한번 또 겨냥해 보기도 하고 오는 11월 첫째 주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지 않도록 뭔가 외교적인 반전을 만드는 모멘텀을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G7인데 여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다국적군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MFC에 참여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선택도 지금 좀 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이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요. 예. 이 호르무즈 연합체를 운영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미국과 이란 측의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종전이 된 이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협의가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앞서서 나가기보다는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그 좀 조율을 해가면서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9일 일단 스위스에서 열리는 본 서명식에 온 세계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